실제로 난 괜찮겠지 하고 검사를 해봤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 꽤 많아요. 그래서 10명 중 3명에서 최대 5명까지는 난 아무 증상도 없고 나는 정말 뭐 난잡한 성생활도 안 하고 나는 정상적인 연애만 했을 뿐인데도 나를 통해서 남에게 전달을 한다든가 안 좋은 일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고. 안녕하세요. 성남시 의사회와 비욘디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마음 좀 편하게, 우리 또 비뇨기과 선생님 모시고, 여러분께 저희가 성남시 의사회에서 그 의학 채널 동네 의사와 함께 성남시 의사회 그리고 비욘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건 이제 익히 알고 계시죠? 오늘은 성남시 의사회에서 의무의사를 맡고 계신 이과수 비뇨학과 우리 김상진 이사님을 모시고, 이게 사실 오해도 많고 진실도 숨어 있는 그런 질문이죠. 우리 과거에 성병 그랬는데 요즘은 맞습니다. 성맥의 감염 질환이라고 표현하죠. 네. 성맥의 감염 질환의 어떤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과수 비뇨기과 김상진입니다. 제가 어떤 주제를 다룰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고민하다가 그냥 일반인 분들 상대로 뭐가 궁금할까 제 직원들한테 앙케이트를 했거든요. 그럼 여태까지 근무하면서 아니면 입사하고 뭐가 궁금했니? 했더니 성맥의 감염, 뭐 성병 이거 뭐 흔하게 접하고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또 막상 잘 모르고 또 환자들이 물어봤을 때 맞나 틀리나 그때그때 또 고민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뭐 쉽게 접하진 않겠지만 또 접하면 또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잘 모르면 이것저것 인터넷 검색하는데 맞는 정보도 많고 또 틀린 정보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성맥의 감염에 대해서 한번 오해 그리고 진실 한번 다 풀어주시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성병이라는 얘기로 많이 이렇게 썼고요. 정말 옛날 어르신들은 성병이다 하면 이제 뭐 심각한 아주 이제 뭐 난잡하고 막 이런 걸 이제 의미했기 때문에 성병 걸렸습니다 그러면 막 좌절하고 막 머리 막 붙잡고 내가 성병이면 상대가 잘못했다 외도를 했다 막 지금도 사실 그런 경우가 진료 볼 때 종종 있긴 한데요. 사실 뭐 성병 외에 저희가 중간에는 이제 성매개 질환 sexually transmitted disease라고 했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넓은 의미에서 감염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 게 말 그대로 우리가 감기 걸렸으면 그게 뭐 심각한 질환인가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럼 너 때문에 감기 걸렸으니까 뭐 이거 잘못했어. 나는 왜 무슨 잘못을 해서 감기 걸렸지? 이러진 않아요. 하지만 성병이란 건 뭐 말 그대로 관계로만 무조건 온다. 그래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상대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다만 그렇다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냐. 이제 감염이기 때문에 치료는 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꼭 치료가 필요한 질환인 거지. 이게 진짜 내가 뭐 매우 잘못하거나 그런 의미란 건 아니다. 그런 면인 거고요. 또 생각보다 이런 성맥의 이제 감염 많은 분들이 이제 접하게 되고요. 나는 아니겠지 싶지만 사실 태어나서 단 한 명과도 성관계를 안 가진다. 그러면 영원토록 이런 일이 안 생기겠지만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는 않겠죠. 또 그리고 나는 딱 한 명이지만 그 상대방도 꼭 한 명이다. 이렇지는 않은 거니까요. 그렇다고 뭐 예전처럼 이제 뭐 손만 잡으면 결혼해야 되고 이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뭐 서로 사랑하다 보면은 뭐 성관계가 있을 수는 있는 건데 저는 뭐 윤리 선생, 도덕 선생님이 아니니까 그게 뭐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다는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정상적으로 잘 연애도 하고 뭐 사랑도 하다 보면 운이 나쁘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누군가를 사랑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태어나서 뭐 딱 첫사랑, 이제 첫눈에 반해서 그분끼리만 하면은 제가 하는 강의가 전혀 필요가 없겠지만, 물론 그래도 뭐 중간에 또 나오겠지만 그런 성매개 감염이 아닌데도, 성접촉이 아닌데도 걸릴 수 있는 그런 질환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건 정말 운이 나쁜 거겠죠. 특히나 옆 나라 일본에서는 매독이 창궐하고 있다는 그런 신문 기사 읽어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사실 뭐 성병으로부터 성매개 감염으로부터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성매개 감염은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여러 가지 다양한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성적 접촉 외에도 뭐 혈액이나 체액, 타액 여러 가지 피부 접촉 등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어서 나는 진짜 뭐 콘돔도 쓰고 뭐 이렇게 뭐 딱 아니면 뭐 구강성교만 했다. 그래도 감염될 수 있다는 거죠. 단 한 번의 뭐 성관계만으로 무조건 전염된다 이럴 수는 없겠으나 상당히 높은 확률로 전염될 수 있다. 그렇다고 뭐 낙담할 필요는 없는 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치료 가능한 질병이고요. 완치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관리가 가능한 질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들, 헤르페스, 인유두종 바이러스, 인유두종 바이러스도 최근에는 좀 많은 분들이 알게 되는데요. 이게 뭐 구강암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는 증상이 없으니까 검사도 필요 없고 괜찮아. 무증상 감염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난 괜찮겠지 하고 검사를 해봤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 꽤 많아요. 그래서 10명 중 3명에서 최대 5명까지는 난 아무 증상도 없고 나는 정말 뭐 난잡한 성생활도 안 하고 나는 정상적인 연애만 했을 뿐인데도 나를 통해서 남에게 전달을 한다든가 안 좋은 일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고 최근에는 사실은 이런 게 이제 모르고 했으면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헤르페스인 줄 알면서 상대방한테 얘기 고지를 안 하고 상대방한테 이렇게 전염이 됐다. 정말 상해죄로 처벌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비뇨기과 맨 처음 시작했을 때 20 몇 년 전에는 뭐 이거 법으로 뭐 따져서 고소할 거야 그러면은 마음속으로 이게 치료를 요하는 질환인 건 맞는데 이게 법적으로 따지고 법적으로 혼날 일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진료 보면서 진단을 내리면 상대방 꼭 검사하십사. 상대방한테 꼭 고지를 해라. 얘기를 해주는 게 기본적인 예의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언젠가 법이 더 강화되면 알고 있었으면 내 상대방한테 모두 고지를 안 한 것도 처벌받지 않을까. 정말 뭐 요즘에 뭐 법이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 모르겠으나 의학의 발전만큼이나 법도 참 까다롭게 바뀌는 것 같아서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상대가 문제가 있으면 본인도 검사를 받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법적으로도요. 그 예전에 뭐 무슨 세상에 복수하겠다 이래서 에이즈 환자임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뭐 여러 명의 성관계를 성배우자를 그렇죠. 만든 적도 있었고 네. 최근에 뭐 이게 그 이슈랑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헤르페스가 있었는데 내가 헤르페스를 다른 사람한테 전해줬을 때 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이랬던 네.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에이즈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잖아요. 에이즈를 아는데 상대한테 얘기도 안 하고 몰래 에이즈를 막 퍼뜨릴 목적으로 누가 봐도 범죄일 것 같아요. 근데 헤르페스 진짜 뭐 대단한 질환은 아니에요. 죽는 것도 아니고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이제 평생을 두고두고 귀찮게 할 뿐인데요. 그런 것도 상대방 피해자 입장에서는 완치가 불가능하고 두고두고 평생 고통받는 질환을 너 때문에 네가 얘기를 하고 조심했으면 알았으면 나도 안 걸렸을 건데 사실 그런 의미로 따지자면 이제 경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절도도 뭐 100억을 절도할 수도 있고 1000만 원을 절도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역시나 상대방한테 피해를 준다는 면에서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연령에 따라서 진짜 누가 더 문제가 있고 괜찮을까? 야. 모든 연령대에서 다 생길 수 있습니다. 60대에서도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비아그라나 그런 발기부전 치료제 많이 처방받아 가세요. 그만큼 성적으로 많이 활발해졌다는 얘기고요. 20대 여성분들 예전보다 아무래도 조금 더 개방적인 성문화로 인해서 좀 그럴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뭐 통계 자료만으로는 왜 그랬는지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연령 상관없이 모든 이제 연령대 남녀 불문하고 다들 성매개 감염에 대해서만큼은 조심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증상이 있을 때 정말 내가 어떤 게 성매개 감염일까?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병원을 빨리 가야겠죠. 대표적으로 화농성, 진한 점액성 분비물, 말 그대로 막 노란색 고름 이런 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질이든 요도든 피부에서든 해음부 주변이든 음모 부위든 상대방 성관계로 닿을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거기서 이제 경결이나 개양 말이 좀 어렵죠. 경결 단단하게 만져지는 깨알처럼 만져지게 단단한 혹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양, 헐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피부가 헐어서 막 진물이 나온다. 거기에 딱지가 앉는다. 물집이 잡힌다. 수포가 생긴다. 생식기, 구강, 항문.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강성교도 성매개 감염의 한 감염 경로입니다. 내가 정말 조심한다고 했지만 뭔가 관계가 있다면 0.1%든 0.01%든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서해부는 흔히 얘기하는 사타구니, 다리랑 하복부가 접히는 부분, 그쪽에 림프절 부종 및 압통, 압통이란 건 아프다는 얘기예요.
건들면 아프다.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건들면 더 아프다. 소변 볼 때 아프거나 따갑거나 잔뇨감이 있거나 요도가 간질간질하다. 겉에 피부가 간지러운 게 아니라 속 내부가 간지럽다. 이런 느낌들. 그리고 성관계 가질 때 통증이 있다. 이런 것도 뭔가 염증의 원인이 하나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성분들은 이제 외성기가 없다 보니 이런 하복부의 통증, 뭔가 이제 해음부의 통증 그런 걸 주로 이제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뭐 성감염, 성매개 감염이 아닌데도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하는 수밖에 없긴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무증상이 진짜 실제로 많다는 건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네. 그 이사님, 이제 여기서 제가 잠깐 하나만 우리 엔젤님께서 이제 약간 특정 질환을 넘어가는 것 같아서 소변으로 하는 성매개 검사와 혈액으로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소변으로 하는 것도 정확한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소변으로 하는 경우는 검사 방식에 따라서 검출할 수 있는 세균하고 바이러스 종류가 다른 것 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소변에서 하는 게 정확하냐, 피 검사가 하는 게 정확하냐, 어느 게 더 위험하고 어느 게 더 일반적이냐, 사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소변으로 할 때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잠복기란 게 없기 때문에 뒤에서도 살짝 나올 건데요. 뭐 지금 현재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있다면 그러면 바로 즉각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피 검사는 잠복기가 있을 수 있어서 잠복기에 걸리면은 검사상은 음성이지만 실제로는 감염돼 있는 상태일 수도 있는 거죠. 인유두종 바이러스도 성매개 감염입니까? 남성은 요 예방 접종을 비뇨의학과 가서 맞나요? 이렇게 질문하셨네요. 인유두종 바이러스도 넓은 의미에선 성매개 감염으로 포함시키는 게 맞습니다. 이게 특히나 음경, 음모 있는 부분, 음낭 부분, 그쪽은 이제 누군가가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있을 때 나에게 접촉하면서 넘어왔을 건데요. 그쪽에 뭐 접촉할 일이 구강성교나 질내성교나 대부분 성적인 접촉으로 가능하고, 제가 뒤에도 하나 정리를 해놨는데요. 다른 경로로 전파될 수는 있어요. 다만 매우 희박하니까. 저희가 뭐 극히 희박한 것까지 해서 이거는 성매개 감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러스는 이 예방을 위해서 그냥 비뇨의학과에서 주사 맞으시면 그럼요. 네. 저희 비뇨기과에서 다 그 관리하고요. 그래서 뭐 산부인과에서 맞는 가다실이라고 불리는 백신하고 그리고 저희 비뇨기과에서 맞는 백신하고 동일한 백신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뭐 남성분들이 뭐 여자친구 데리고 오시고 여성분들 배우자분 모시고 오셔서 같이 이렇게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